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오늘은 오랜만에 시사 장학 퀴즈입니다. 시사 장학 퀴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호준의 시사 돼지. 선물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센터 행복을 파는 장사꾼에서 시들지 않는 비누꽃,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을 또 가족에게는 희망을 드리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많은 관심을 바라고요. 또 식사도우미 작업보조 전문봉사로 또 자원봉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리에라 피자. 예. 자, 주식회사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고급 와인을 오늘도 아주 고급스럽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라비냐하고는 무관하게. 네. 이분은 정말 이 비싼 와인을 이렇게 매주 주시나 몰라요. 두 개씩. 글쎄 말입니다. 혹시 그 뽀리 깐 건 아니겠죠? 뉴욕타임스를 늘 시청하신다는 김모 씨께서 부친이 안성 죽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명품 표고버섯 콩순이와 버섯돌이를 보내오셨는데 우리 김모 씨도 아버님 밭에서 서리한 게 아닌가, 꼬리 깐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꼬리 안 깐 업체. 네. 대전 중구 여성 헤어 액세서리 전문 업체 노랑누리. 노랑누리. 예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자, 뜨거운 가슴 하나로 불의에 저항한 청춘의 역사. 내 청춘의 감옥을 출판사 상상너머에서 협찬합니다. 93살의 프랑스 레지스탕스 노투사 스테반 에셀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담긴 책 분노하라 돌베개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그리고 2012년 진보가 집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2017년부터 쭉 진보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담은 김용민 박사 과정의 박사가 아닙니다. 김과정의 조국 현상을 말한다를 도서출판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협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ES24에서 사회 분야 3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책이 왜 여기 있어? 우리 안 보냈는데? 이거 어떤 분이 김호준 오빠에게 보내는 개별 편지와 방청객 책 선물 4권을 보내셨는데 개별 편지. 편지가 여기 있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이제 고풍스럽습니다. 어준이 오빠에게 팬이에요. 이게 차입니다. 이 차는 오빠 드시고 책은 뉴욕타임스 방청객 선물로 보냅니다. 오빠와 김용민 씨 책에는 저자 사인하셔서 플리즈 베스트 민정. 민정. 감사합니다, 민정양.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저 카드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보내셨나 봐요. 고맙습니다. 근거가 그거야? 자, 그리고 우석훈 박사가 당분간 내 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면서 극찬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시민들이여 시장에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오라. 라즈 파텔 박사의 경제학의 배신을 북도덤 출판사가 협찬합니다. 우리 한번 출연하셨죠? 쥐가 그 삽이 그려진 왕관을 쓴 채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 이제 007 가방이라고 하나요? 그걸 들고 서 있는 거 배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선글라스. 이거 좀 사주셔야 되는데. 선글라스 어디 갔어요? 보여드려야 돼야지. 없어요 오늘. 또 갖고 장난할까봐 아예 그냥 치워버렸네. 하긴 우리가 끼는 게 도움이 안 돼요 판매. 자, 그러나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myhani.co.kr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러면 시사 장학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이 윤 부총리 보고 시골 출신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시장 전직이 뭐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무슨 시골 출신 교사 이렇게 운운하고 있어. 아니 그럼 시장 됐다 그러면 좋겠어? 안 그래요? 노이즈에 들어간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이삿박, 2번 철거반 이반장, 3번 BBK 실소유주, 4번 노가다 10장, 5번 쥐 20명 중에 하나인 쥐. 요거는 말이죠. 정답을 맞추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틀린 분 한 사람, 두 사람이 틀렸어요, 지금. 틀린 사람 두 사람 이거 가져가세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구라 씨가 2000년대 초반 초대박을 날렸던 그런 인터넷 방송 김구라 황봉알의 시사대당 딴지일보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당시 김구라 씨가 이제 그 방송으로 이제 업계에 알려주셨죠. 그렇죠. 예. 네, 무명이다가 예. 네, 무척 하드코어한 방송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드코어한.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아니 명예훼손으로 뭐 이렇게 소송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그때 워낙 천박했기 때문에요. 예.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를 씹었단 말이지. 예. 근데 그걸 고소하자니 내가 쪽팔린 거야. 그래서 그렇죠. 아예 고소를 안 하고 무신경하게 무관심하게 끊어버렸다. 이랬다는 왜냐면 겁니까? 그 방송 그 내용 전체가 어마어마한 욕들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 거는 예. 조사예요, 조사 그냥. 어마어마한 욕들로 예. 문장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까지. 언더에서 굉장히 인기였는데 예. 오버그라운드 올라오진 못하는데 예. 다만 이제 이 업계 예. 전문가들이 예. 알아본 거죠. 네. 알아봐가지고 김구라 씨를 발탁한 거죠. 예. 저도 사실은 김구라 씨를 전혀 몰랐다가 2002년에 굉장히 우울할 때였습니다. 막 노조 일으켰는데 집단 뭐 이렇게 구조조정 당하고 그럴 때였는데 이 방송을 들으니까 이게 거의 복음의 메아리. 그렇죠. 구원의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거의 교회에서 아멘 소리만큼 욕이 많이 나옵니다. 아멘 들어갈 때 욕이 딱딱 들어가요. 욕은 황봉알 씨가 진짜 잘했어요. 아우, 진짜? 너무 맛있어. 그렇게 맛있게 소화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근데 공중파에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은 황봉알 씨가 사실 김구라 씨하고 함께 지상파에 진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김구라 씨가 보조를 맞추기 힘들겠죠. 네. 황봉알 씨도 황봉알 씨의 매력은 적재적소에 날려주는 완벽한 인토네이션의 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황봉알 씨가 이름 때문이다. 내가 못 나가는 게 이름 때문이다 해가지고 한때 이름을 황알봉으로 이제 그거나. 예. 그래서 나중에 황봉으로 하다가 지금 황봉아. 예, 이렇게 몇 차례 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03년이었습니다. 이 참여정부 첫 조각 때 교육부총리로 윤덕홍 선생이라고 대구에서 말 그대로 시골 교사를 하셨던 분이죠. 이분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명박 서울시장이 아니 무슨 시골 출신이 교육부총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김구라 씨가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노가다 10장이 서울시장 됐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이렇게 그때 나온 거죠. 네. 나왔던 말이었어요. 예.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그렇죠.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십장이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예. 본인의 뿌리를 잃지 않으시는 어떤 전통 수호의 정신. 네. 네.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혹시 그분이 나는 십장이다가 아니라 나는 십장생이다 이런 말을 그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십장생. 네. 아니 저 트위터에 어떤 분은 나는 십장이다 해서 장자를 좀 빼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욕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예. 텐인데요, 그래 텐. 예? 예? 나는 텐이다. 나는 텐이다. 나는 열이다. 사실 에티오피아 봉사 현장에서 말이죠. 직접 곡괭이질을 하고 막 소독약 뿌리고. 근데 봉사란 게 말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기자를 다 대동하고 갑니다. 예. 이게 무슨 봉사예요, 봉사 쇼지. 예. 선언하고 싶던 거죠. 나는 십장이라는. 난 십장이다. 카밍아웃을 하려고 했던 거죠. 대통령 아니야, 십장이야. 십장급 대통령을 우리가 모셨어요. 실제 지금 뭐 각종 공사들을 보면은 이분이 십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네. 역할이 아니라. 예. 카밍아웃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네, 그렇습니다. 자, 고백. 그럼, 예.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에티오피아 방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들어봐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예. 자, 하나, 둘. 니 공부리 쳐라. 저도 삽질 잘해요. 예. 전과 14범 아니야? 못생겨서 짜증나. 예. 각하 앞돈 말고 뒷돈 줘. 줘. 관심 없다. 에리카 누나랑 사귀었어.
그 누나 내 거야! 이런. 예. 한 명. 누난 내 여자니까. 어? 네, 한 명 선정됐고요. 예, 좋습니다. 자기 안에 또 들어주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예. 예, 계속 봐야 되니까. 최악이. 10더 마우스가 계시고, 왜 왔니? 너 죽고 나 살자. 관심 없다. 굉장히 식상하고요. 예. 십장생. 네, 십장생. 엄마, 내가 뒤잡을게. 예. 또. 나쁘지 않아요. 예. 너는 푸른 집에 사니, 나는 흙집에 산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 그러면은, 에리카 누나. 한테 뭐 드릴까요? 큰 거 드려야죠, 예. 이거 건. 한 분이니까. 예. 와인으로 드죠. 와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지금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들 공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화가 나가지고, 왜 가져가! 이러니까, 카카가 어디서 까불하면서 발차기 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공을 이제 주러 갔어요. 예. 주러 갔는데, 예. 애가, 딱 보니까, 대통령을 보이진 않거든요. 애 눈은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한번 취해본 거죠. 각하는 워낙 해맑은 분이니까. 예. 대화가 딱 되는 수준이잖아요. 딱. 그런 짧은 순간을 찍어놓고 자기들이 자랑스럽다고 내놓은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예. 어린 아이들과 허물없이 어울린다. 네. 이 아이는 어울리는 표정이 아니에요. 대적하는 표정, 네. 맞닥뜨는 표정. 예. 참 이런 데 가서도 폼이 안 나네요. 네. 자, 이 사진은 어디서 퍼왔냐면은 청와대에서 퍼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랑한 거야 이게. 안티가 있는 거 아니야 내부에? 예, 재미있는 사진 봤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에 경북 7곡의 호국의 다리가 무너졌지요? 이 다리의 붕괴는 4대강 사업 때문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KBS가 우선적으로 꼽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다리가 오래돼서, 2번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해서, 3번 7곡 미군 부대에 묻은 드럼통이 튕겨져 나와 그 다리와 충돌해서, 4번 북괴의 인간 어뢰가 교각을 들이받아서, 5번 근처 낙동강변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회원들이 격렬하게 운동하는 바람에. 호국의 다리 붕괴와 관련해서 SBS는 4대강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도한 반면에 MBC는 원인을 아예 보도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사건에 원인이 있지 않았겠어요? KBS는 다리가 오래돼서. 네. 자, 들어주세요. 정답은 말씀 지금 막 했습니다만은 1번입니다. 얼굴 책 드리죠 다. 네. 뭐 7분한테. 예, 자, 7분 책 다 가져가시죠. 사실 보도도 어려운. 아니 무슨 뭐 논평이나 혹은 해설이나 뭐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KBS는 이미 이제 각하의 것이에요. 네. KBS의 K가 제가 보기에는 각하의 K입니다. 아, 각하 브로드캐스팅이 됐어요. 뭔가 김비서라고도 하더군요. 네, 예. 각하 브로드캐스팅이 됐는데 네. 이 KBS 요사는 예. 몇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제 출발은 이제 KBS가 수신료를 30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30년. 30년 동안 인상하지 않다가 1,000원을 기습적으로 인상했는데 그게 이제 인상하기로 했는데.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게 2,200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일단 종편이 좋습니다. 조중동 먹거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럼 2차적으로 KBS는 왜 적극적이냐? 방송사들은 직접 영업을 안 했어요, 광고 영업을. 코바코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 독점 광고 대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방송사하고 광고주하고 다이렉트로 붙으면 광고주 입김에 의해서 방송의 공영성이 해친다 이거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걸 누가 아이디어를 냈냐면 바로 전두환이 아이디어를 냈죠. 전두환이 좋은 것도 했어. 아까는 보면은. 예. 그 최초의 의도는 어쨌든 간에 예. 그 덕분에 코바코가 중간에서 광고를 다 받아요. 예. 방송사에. 그래서 이제 분배해 줍니다. 분배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전에 PD수첩에서 거의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삼성을 비판하는 네. 그런 취재물을 냈는데 그 방송분에 삼성 광고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제도. 그 덕분에 그리고 작은 방송사들도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각하가 들어오자마자 이걸 없애버렸어요.
코바코. 그 다음부터가 이게 절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이 없어지면 대체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법을. 그럼 민간 미디어 랩. 그러니까 미디어 랩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광고회사예요. 민간 광고회사를 만들어서 대체 입법을 빨리 만들어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절묘한 꼼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규정하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 전체는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야 하면 뭐가 좋냐면 이 조중동은 원래 광고 영업 조직이 있는 데거든요. KBS, MBC, SBS는 광고 영업을 따로 하는 조직이 필요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직접 영업을 하는 거야, 직접 영업. 그거를 하려면 이런 법이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법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절묘하게. 그건 없애놓고 민간 미디어법이 빨리 만들어질 줄 알았거든. 최수중이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통과 안 시켜. 이제 SBS하고 MBC는 똥줄이 타는 거죠. SBS하고 MBC는 각자 미디어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들 광고 대행을 할 회사를 빨리 만들어서 광고 따야 되잖아요, 이제는. 막 영업해서. 근데 KBS는 요 2,200을 먹으면 되는 거죠. 광고 영업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자기들은 광고 영업을 안 해도 2,200을 먹는 거야. KBS는 니나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조중동과 KBS 이해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KBS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청까지 해가며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KBS는 이 덕분에 SBS하고 MBC 엿을 먹이고, 그리고 조중동은 요 KBS의 욕심을 이용하여 자기들 광고 시장을 얻고, 그리고 이 각하와 각하의 주변 인물들은 그를 통하여 존경을 얻겠죠. 존경만? 예. 존경만 얻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 조중동이 각자 개별 영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도 말이죠. 뭐 신문 광고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한겨레에서? 한겨레 빼고. 한겨레 빼고. 한겨레는 영향력이 있어. 난 한겨레 보고 많이 물건 삽니다. 예. 근데 조중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TV하고 신문하고 묶어서 패키지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SBS, MBC는 신문 없잖아요. 네. 또 말을 안 듣는다. 광고를 만약에 안 준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지면과 전파로 시원하게 또 보복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광고 물량이 다 조중동으로 집중이 되고 한겨레, 경향, 그리고 지역 민방 혹은 또 지역 그 밖의 방송, 그리고 종교 방송 완전히 말하자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난리칠 게 아니라 그러니까 MBC하고 SBS가 난리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이 꼼수를 읽으면 그런 꼼수란 말이죠. KBS는 니나노고 조중동도 니나노인 거예요. 그럼 MBC하고 SBS가 인데 네. 얘네들 이걸 정면으로 못 가고 있는 거지. 뒤에 각하가 계시니까. MBC는 지금 말이죠. 이제 출연자들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습니다. 딴 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좀 관심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4번 가볼까요? 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나오는 말은 이승만과 백선엽이 한 말입니다. 누구 말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1번 민중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독립군 토벌에 임했다. 2번 임금, 양반, 상투가 없어지니 시원하다. 3번 우리가 일본을 배반한다고 해서 독립이 빨라졌을 리 없을 것이다. 4번 안중근은 일국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적 암살자다. 5번 이제 와서 일본을 밉게 여기면 우리만 해가 된다. 아니 번호를 쓰시는 번호를 게 아니라 쓰시는 게 문제를 이해를 못하시네. 왜 이러셔? 네. 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5번이라고 쓰시네. 이게 정말 미치겠네. 저번 일단 선물 하나 드려. 저 의지. 아니, 소신이 있어. 일관성 그러니까. 있고요. 예. 자 정답. 뭐 백선엽도 많고 이승만을 쓰신 분 이분도 5분이시네. 예. 네. 이런 거는 뭐죠? 호연지. 오세훈을 쓰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오세훈? 자, 정답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만이 한 말입니다. 경술국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른바 한일 합방이 있은 이후에 했던 말입니다. 임금, 양반, 상투가 없어지니까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중근은
일국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적 암살자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일본을 밉게 여기면 우리만 해가 된다. 이게 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역대 말씀이었다. 안중근 의사를 일종의 라이벌로 여겼죠. 그 아, 사람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네. 자기가 라이벌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일을 했더라도 무조건 그렇죠. 적대적으로 보는 크기가 그 정도였던 사람인 거죠. YS와 또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성품과 많이 다르군요. 예. 자, 그리고 백선엽 씨가 했던 말, 민중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독립군 토벌에 임했다. 이 평화로운 생활을 못하는 원흉이 독립군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일본을 배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군이 아닌 독립군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독립이 빨라졌을 리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번에 다큐가 나온 네. KBS가 네. 다큐를 만든 백선엽 장군께서 네. 하신 발언인데, 근데 이게 이런 발언이죠. 민중이 평화롭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죽였다. 예. 이런 이야기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 부역자들의 네. 전형적인 멘트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 왜 프랑스가 그 나치 점령당했을 때 BC 정권이라고, BC라는 도시에서 정권이 섰습니다. 그때 페닥이라는 자가 이제 대빵이었는데, 걔가 나치 패망하고 나서 프랑스 독립되고 나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독일군에 붙었던 이유는 독일군이 프랑스를 더 나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괴뢰 정권을 세운 것이다. 라고. 똑같아.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막아준 거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얘네들이. 부역자들이. 변명이, 전형적인 변명이죠. 조중동 같은 신문들 보게 되면은 무슨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또 항거가 일어나고 운동이 일어나면은 이제는 안정을, 이제는 평화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똑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트위터 발언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IOC의 선물입니다. 2번 2018 평창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다. 3번 다 된 밥상에 수저가 올라가네요. 각하의 장기는 역시 타이밍입니다. 4번 이건희 회장 평창에 땅 사뒀나? 왜 청승맞게 울고 계셔? 5번 도저히 못 참아 최문순 들어오라고 그래. 정답 보겠습니다. 어유 민동석. 민동석 뭡니까 민동석? 이런. 객관식인데 주관식으로 답을 하고 그래. 민동석 뭐야? 민동석이 민동식이라고 썼겠어? 지금 민동석이 뭐라고 썼는지 물어보는 건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분이 촛불 집회 때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정책관으로서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그런 협상에 임했던 인물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예, 선물을 줬는데 무지몽매한 민중들은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협상이 잘못됐다라고 촛불 집회를 벌이고 말이죠. 너무나 무지몽매합니다, 국민들이. 자, 그런데 미국이 준 선물이 사실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였냐면은 삼계탕 한우를 받아들이겠다 이랬었어요. 자, 2008년으로부터 지금 한 3년 지났죠. 어떻게 됐나 살펴봤는데 한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우리 한우를 수입하려면은 도축장을 허락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가 수입을 하려면 미국에다가 우리가 도축장을 허가해야 되는데 이건 또 미국한테 권한을 줬어요. 또 한우가 미국 땅에 건너가려면은 또 미국이 우리한테 허가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수입 수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에 그 도축장을 허가를 해야 되는 건데 한 군데도 허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삼계탕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 한국산 고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이라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선물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기는 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IOC의 선물입니다. 요건데 이거 좀 비싼 거고요. 자, 그리고
도저히 못 참아 최문순 들어오라고 해.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최문순 지금 강원도지사입니다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을 때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KBS 기자가 최문순 들어오라고 해. 못 참아. 뭐 욕을 섞어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죠. KBS 기자들이 말이죠.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비협조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면요.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죠? 막 이렇게 토론을 붙인다고 합니다. 처음엔 좀 응대해줬다가 갈수록 너무나 편하게 까부니까 토론하러 왔느냐, 취재하러 왔느냐, 취재하라 이랬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이 수신료 그 반대를 위해서 자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니까 한 장소에 이 조그만 그런 공간에 카메라가 6대가 들어왔습니다. 통상 6개나 한 공간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이죠. 1박 2일 같은 그런 그 KBS의 행태를 꼬집었던 그런 복이었습니다. 자, 그럼 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선물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았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관식으로 주관식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죠. 6번 문제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을 1999년 같은 야인 신분이던 이명박 전 의원과 손학규 전 의원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안 친해요. 손학규 전 의원은 홍준표 대표와 따로 만났을 때 이명박 전 의원을 시골 고대생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의원은 손학규 전 의원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무엇고 무엇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엇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경기고 빵 셔틀. 경기고 쥐박이. 예. 경기고 대바리, 경기고 프락치, 경기고 얌생이, 경기고 찐따, 경기고 산악인, 경기고 얍실이. 나 경기고 찐따 좋아, 저거. 경기고 쇼학규. 예. 그리고 경기고 얍살이 약간 비슷합니다. 예. 경기고 시다바리. 그런데 말이죠. 경기고 깍쟁이도 있고요.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있네요. 경기고 정답은 뺀질이었습니다. 오, 와인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찍었어요. 와,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네. 카카오하고 감성이 비슷한데? 카카오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하여간 두 사람 사이에 그런 냉기류가 있었는데 우리 카카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경기고 뺀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분들에게 저희가 이 선물을 나눠드려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제가 번외 퀴즈를 하나 내죠. 번외 퀴즈. 홍준표 대표가 1987년 그때는 검사 때였겠죠. 요때 부인은 또 호남 출신이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신은 이제 김영삼 후보를 찍고 부인은 김대중 후보를 찍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김영삼도 안 찍고 김대중도 안 찍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찍었을까? 백기환, 김종필, 김질수. 불신고 대동단결. 아니, 김질수 형이 2002년에 나왔잖아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형님이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 자리 주겠다면서 몇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김질수 형한테 돈 준 사람 뭐야 도대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불심이 넘치는 분인 거예요. 예, 아무도 정답이 없군요. 다 내려주세요. 정답은 신정일 후보라고. 기억하십니까? 신정일 후보. 그때 신흥종교 그렇죠. 예, 한월교라는 교회 교주였어요, 이 양반이. 예. 바로 이어서 광고 저희 나갑니다. 예. 네. 너무나 편리한 그 선글라스예요. 이게 그 자석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고 다니기 힘드신 분들 중에 틀니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이 형은 탁 붙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네. 우리가 광고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도움이 안 돼. 광고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정한 말이면 저라도 하나 사는 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의 필수 아이템 선글라스. 눈부심은 사라지고 깨끗한 시야, 놀라운 컬러 해상도, 특허받은 멜라닌 주입 렌즈가 유해한 자외선 100% 차단, 눈가의 주름과 피부까지 보호, 특허받은 내부 자석 시스템으로 어디든 원하는 부위에 부착하여 분실 걱정이 없는 혁신적인 제품.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2부 정봉주 PSI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이템. 짠. 준비되어 있네? 팍팍. 예, 눈치 까고 팍팍팍 넘어가요. 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예.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성교 의원, 면책특권 있는가? 면책특권 있어서 자기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한성교 의원 면책특권이 있는가부터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한나라당 상황이라든가, 왜냐면 이게 공천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렇죠. 네, 내년 총선 이야기, 이렇게 한번 쫙 이어가보죠. 네. 한성교 의원 지난번에 그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배석자가 3명밖에 없었던 회의입니다. 네. 무척 중요하고 긴급한 회의였었죠. KBS, 수신료. 예, 수신료 인상과 천원 관련된. 인상과 관련된. 그리고 그때는, 인상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네.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걸로 알려졌었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욕을 다 먹었죠, 아주. 예, 바가지로 먹고 있으면서 이제 민주당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비난의 화살이 이제 빗발칠 때였었어요. 김진표 원내의원. 예, 네, 그런데 그래서 무척 긴박하게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고 네, 비공개로 배석자가 3명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최고위원회 하면은 최고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그 사무총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전략기획실장 이런 사람들하고 뭐 대변인 등등 하고 그래갖고 한 20명이 배석을 하고요. 그리고 당의 실무 책임 국장들 네. 이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또 배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회의는 최고위원들과 문광 의원들하고 그 연석 회의였었죠. 그리고 다른 당직 그 주요 당직자들 다 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당직자 배석자는 당직자 배석자들은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 분야의 전문가 혹은 당의 이러한 정보 중요한 정보를 관리 관장할 수 있는 책임자들. 녹음기 가지고 금고에 넣을 사람들. 그렇죠. 그 네. 사람들 그냥 3명이 배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박한 회의였었어요. 네, 중요하고 비밀리에 한다는 의미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회의 내용을 한성교 의원이 알았단 말이에요. 직후에 바로. 직후 그 다음날. 네. 우리는 녹음 내용을 어느 정도밖에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녹음을 푸는 속기사 전문가들이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푼 내용보다도 더 나간 데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거기까지 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민주당은 녹취해서 그걸 금고에 놓고. 금고에 놓고 일부만 아직 풀었죠. 풀지도 않았는데. 일부만. 다 풀린 게 나온 거죠. 네, 다 풀린 게 나오죠. 그 뒷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방송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선 의원인데 한성교 의원이 보통 이렇게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읽을 때는 내가 이 정도 정보력이 그렇죠. 있다 자랑. 과시하는 국회의원 그렇죠. 초년병 시절에 그렇죠. 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근데 재선 의원님은 왜 아직도 하세요? 오히려 깜짝이야. 의원님은 예외로 하고. 예.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당의 그 주요 정책 실제로 그런 걸 요직을 못 맡아봤고 잘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내용을 쭉 정리해주고 요약해서. 이것은 이래서 문제, 이것은 이래서 문제 이렇게 하고 민주당은 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신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민주당 정보까지 알고 있고 저걸 정확하게 저렇게 분석해? 한석규 저거 대인의 풍모가 돋보이는데?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네 줄 사이에 네 줄 사이에 천정배 의원이 말을 더듬은 28일은 그런데 28일은 네 줄 사이에 28일이 3번 나와요. 이거는요,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 바보예요. 나 바보로 추정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리고 그 다음날 노출을 시켰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다 검토해봤는데 면책특권에 해당 안 된다. 네. 면책특권에 해당 안 된다.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책특권은요. 면책특권을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이유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 혹은 정치적 발언이 발언이 쓸데없는 이런 그 송사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게끔 국회의원들에게 고유하게 정치적 소신을 마음껏 얘기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건데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큰 공간, TV에 나오는 그러니까 본회의장. 회의장. 예. 공식적으로 국회 운영 규정에 따른 인정해주는 회의장. 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네. 그다음 국회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 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아, 원래 그래요? 그렇죠. 아,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슨 발언을 하든 면책특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국회의 의사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회의. 특정한 공간에서만 인정되는 권한이네요, 원래. 그렇죠. 국회 본회의장하고 상임위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기자회견은요? 기자회견 면책특권 아닙니다. 아, 기자회견도 면책특권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면책특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발언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대변인들의 발언. 대변인들의 발언. 당의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대변인이기 때문에 정당의 일상적인 정당 업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그렇죠. 정당의 입장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관례적으로 때문에 봐준다. 그 사람의 개인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이런 거로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유독 이 정권은 정동영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현미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현미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그 형이 나왔었죠. 뭐 대통령 부인이 무슨 시계를 찾는데 뭐 시계가 뭐 고가 시계다 이런 등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도 사실은 면책특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BBK 갖고 이명박 대통령 문제점을 공격할 때 저는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에서 발언보다도 기자회견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자회견은 면책특권 아니다. 이 정도로 내가 이 근거와 증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훌륭한 의원이었죠. 그 나중에 들어갔더니 이제 저한테 감복한 그 일부 검사가 간복. 네. 그 대인으로서의 풍모를 보고 이제 그 감복을 한 거죠. 그리고 왜 기자회견장에서 했습니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제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대권 주자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기자회견장은 면책특권 범위가 아닙니다. 오늘은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도 다 쓰신 거예요? 몇 빠져. 그리고 그날 회의는 한나라 당의 회의였었어요. 민주당의 회의. 그다음 한나라당의 회의 내용은 면책특권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건 당의 일상적인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래서 기자회견 하는 걸 잘 보면요. 대변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일테면 뭐 대통령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비리가 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강제 구인하면 별 수 없네요? 강제 구인하기 전에 제가 만약 한선교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헛발질 한 거거든요. 네, 분명히 한 거죠. 예, 헛발질 한 거기 때문에 수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면책특권이냐 하면서 말하면서 한 번 더 그 두 번째 헛발질을 한 거죠. 면책특권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는 단순 제보인 줄 알고 이것을 얘기를 했다. 도청된 내용인지 몰랐다. 코치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실제로 근데 이 사람 내 얘기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PSI를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 이 수순으로 가지 않으면 한선교 의원 입장에서는 점점 더 상황이 꼬여지죠. 경찰은 오늘 기사 어제 기사 딱 봤더니 강제 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여유 있는 논조로 얘기를 해요. 충분한 자기들은 근거가 있는 거죠. 행간을 보면은 면책특권 아닌 거 다 확인했다.
뭐 그 다음날 발표해놓고 무슨 면책특권이냐. 강제 구인하겠다. 그런데 무척 여유로워요. 경찰의 입장이. 지금 그 한나라당 현역 의원이고 여당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예. 한선교 의원이 이 정도 이제 사건을 치고 나면 예.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예. 공천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한선교는 당을 위해서 자신이 몸을 던져서 희생한 것이다라고 지금서부터 착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야 이것 때문에 혹시 공천 못 받지 않겠냐 그러면 당을 위해서 내가 싸운 건데 공천 안 주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일단 그 도청이라고 하는 불법적 행위에 근거한 정치적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타 계파 혹은 당의 그 윤리위원회라든지 당의 공심에서 이것은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한선교 의원이 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이런 거의 비판 때문에 제가 장단컨대 공천 벽을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이제 친박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선교 의원의 개인적인 야망 중에 하나는 아마 박근혜 전 대표가 집권을 하면 본인이 문화부 장관이라든가 장관 정도를 있겠죠. 머릿속에 예, 넣고 예. 있을 텐데 이게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잘못 읽어가지고. 한선교 의원이 만약 장관의 꿈을 갖고 있다면 두 가지 장벽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공천 쉽지가 않다. 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한선교 의원 지역에 지금 가뜩이나 수도권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선교 의원 지역이 한나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막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흠만 있으면 잡아채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쯤 되면 만약 공천을 받아도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부도덕한 행위, 부정한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러게 되면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뭐 도전하고 이런 것보다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아마 이 문제 제기를 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공천 얘기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여기까지 얘기하죠. 예. 한선교 의원의 공천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지금부터 예. 7월부터 내년 4월 사이 예.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로지 공천 아닙니까? 지금은 오로지. 무조건 모든 그러니까 언론에 나는 모든 정치권 기사 이런 것은 그 정점에 공천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가 지금서부터는 100%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재선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몽준 제외하고. 저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얘기 이제 자랑 못하게 미리 끊어갖고 당연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빨리 끊었어. 제외하고. 아랫배 힘이 쫙 빠지네. 왜냐하면은 제가 주변에 이제 민주당에 낙선한 그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그분들이 정봉주 전 의원을 크게 부러워합니다. 여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 자기 자랑하면서 그 자리 비밀 연락 좀 달라고. 네. 제가 그 스토리 그대로 얘기해드릴게요. 이렇게 모이면요. 그 17대 하다가 18대 낙선한 내공이 깊은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한구라 하는 의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꽤 있죠. 예, 네. 뭐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최저천, 정청래, 뭐 우상호 그 17대 때는 저보다 다 훌륭한 의원이었었어요. 또 있잖아요. 저기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임종석이요? 임종석 의원. 예. 네. 이제 임종석 의원은 그 정상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발언은 강한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화. 정치 시사 토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남욕은. 근데 이제 쭉 이렇게 만나면 이래요. 뭐 정의원 뭐 해?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다 보면서 내숭을 팍팍 까는 거죠. 배 아프니까. 예, 뭐 해? 그럼 뭘 해? 그러면 한결에 뭐 하니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나가서 하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대. 그 국회의원이 그 채신머리 없이 뭐. 나 원래 채신머리 없어. 명진 스님 그 자서전 봐봐. 스님은 사춘기. 인생이 발랄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국회의원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한 2분 3분 다른 얘기를 살짝 화제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근데 거기 나 출연하면 안 될까? 그럼 제가 정색을 하고 이래요. 뭐 김 의원 잘하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얘기 안 해요. 아니, 내 밥그릇 끊어진데 왜 얘기를 해, 내가. 얘기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만나면,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갖고 제 주위를 뱅뱅 돌아요. 가서 얘기했나 안 했나. 얘기해봤는데, 김원준 총수가, 당신 재미없어서 아는데. 아이고. 그래, 이제 이런 것을 죽이고 확인 사살까지 딱 하는 거죠. 당신은 영원히 못 나온다, 이게. 자, 근데 공천을 향해 지금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나라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한나라당은 지난번에 뭐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 한나라당은 지금 이제 두 개 축으로 전체 판이 흘러가고 있는데 계보가 완전 흔들려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친박, 비박, 반박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서 이제 그 얼쩡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저기에 좀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선교 의원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자타가 공인한 친박이지만 이미 흠결을 입혔거든요. 그럼 친이계 쪽에서 전향한 혹은 이쪽으로 이쪽 코트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한선교 의원보다 훨씬 내용이 좋고 훨씬 이미 좋은 의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비례 쪽에서 그럴 수도 있고 원외 쪽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에서 공천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큰 움직임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구조적인 움직임이나 아니면 뭐.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142명이 공천 제도를 혁신하자. 네, 그렇죠. 그래서 친박친이 어느 쪽에도 줄 서도 피해보지 않는 국민 경선제를 하자라고 142명이 법안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법안을 낸 거에 대해서 또 신임 홍준표 당대표가 좀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 권한이 줄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 경선제로 갈 거냐 아니면 홍준표 당대표가 이 권한을 좀 강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 눈치 보는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축은 한나라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홍준표가 이기나요?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이기나요? 당대표는 실질적인 세력이죠. 네. 그럼 142명이 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적 여론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를 하라 그런다.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 특징 알지만 뭔 얘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번에 그렇죠. 김종건 사무총장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 의원 사이의 관계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줄 아는데 원내대표와 의원들하고는 큰 차이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반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원내대표는 이제 또 상임위 구성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공천권은 없잖아요. 공천권 없고요. 당대표는 교장이에요, 교장.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의 학생회장이 그렇죠. 원내대표면 당대표는 전체 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학생을 퇴학시킬 수도 있고 공천을 줬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대표가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정치 인생 중에 가장 권력을 가장 많이 진 상태죠. 그래서 홍준표가 이기냐 나머지 의원들이 이기냐 여기까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42명이 법안 발의했다는 걸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그 법안은 법으로 명시를 해놓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그 지역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여해서 그러면 당대표가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렇죠. 법으로 명문화해서 같은 날 한나라당도 그날 후보를 뽑고 민주당도 후보를 뽑는 그 미국식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142명의 주장인 거죠. 그 사람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친이는 친박이 자기를 자를까 봐 걱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친박은 친이가 무슨 꼼수를 쓸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당 대표도 빼고 아예 이렇게 법으로 국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현역 의원은 유리하잖아요. 항상. 현역은 유리하죠. 그래서 법이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의 영남 의원들 늘 이제 개혁 공천이라고 한다면 굳은자 지역 한나라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영남 의원들은 보통 이제 그 지역에서 3선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제명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3선 이상 공천을 주질 않아요. 그럼 이 3선 의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분들도 142명에다가 그렇죠. 숟가락을 얻는 거죠. 거기는 그 사람이어서 당선된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도 당선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에서도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개혁 공천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또 그 상대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있어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있죠. 시민사회운동 세력도 있고. 이쪽에다가 양보를 하고 좀 지역을 주려면
어디 지역을 줘야 되냐면 이번에 순천 그 연합공천 했잖아요.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럼 호남 지역에서 3선 이상 된 지역들 이런 쪽은 물갈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예, 똑같은 이유로. 왜냐하면 당초 민주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 지역 아니냐. 지난 3선 하는 동안 12년 동안 충분히 너희 정치적 의지는 살렸고 그런 그 행위는 다 했고 이젠 당을 위해서 좀 어려운 지역 가서 싸워줘라. 그런데 이 와중에 전에 당대표였던 그 무진장, 무주 지난 장흥인가요? 무주 장성인가? 이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던 전북. 정세윤 대표가 난 이제 지역구 떠나겠다. 그러면서 서울에 손학규 대표가 비오는 종로에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세윤 대표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담양 곡성인가요? 거기에 그 김효석 의원이 최근에 3선인데 나는 지역을 이제 그 우리 개혁공천을 위해서 지역을 버리고 난 수도권으로 가겠다. 김효석 의원 제가 무척 친하거든요. 지난번에도 18대 때도 서울로 올라 그랬어요. 그래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지역의 후보들이 막 와갖고 항의해갖고 이제 포기했는데 지역에서 3선 4선 의원들이 호남에서 빼갖고 서울로 오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3선 의원들이 이제 좌불안석인 거예요. 자기는 떠날 생각이 없었던 떠날 생각 없고 또 한 번 거기서 3선이면 4선, 4선이면 5선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2명이 빠져나가면서 막 기자회견 하니까 막 항의했죠. 무슨 사람을 바꾸는 게 개혁공천이냐. 요런 분위기 한 축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에게 단일 정당으로 통합을 하자. 합당을 하자. 이거 이제 그 문성근 씨가 여기 한번 나왔었던 문성근 씨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모두 다 합쳐서 야당은 단일 정당으로 만들자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시큰둥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시큰둥 했는데 지금 갑자기 정당을 하나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민주당 입으로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그 문성훈 선배 100만 밀란 다 뜻이 좋은데 다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은 단일 정당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단일 정당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공천 떨어진 사람이 또 정당 만듭니다. 그래서 단일 정당은 이상적이고 불가능한 거예요. 자꾸 분열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단일 정당 하자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에서 단일 정당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우리 진보 진영 세 당을 먼저 엮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먼저 엮은 다음에 국민참여당도 같이 갈 수 있고 이 진보 정당 블록을 먼저 만든 다음에 민주당하고는 선거 연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단일 정당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왜 저렇게 자꾸 분열돼 있을까? 민주당은 하나로 하자고 하고 거기서 1대1로 붙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3개 묶은 다음에 1대1로 그 연대를 하자. 연대를 할 땐 연대를 하고 뭐 경쟁을 할 땐 경쟁을 하자. 근데 이제 사실 보면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단일 정당이 안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정당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는 꼼수죠, 꼼수. 그거는 이제 그 김원준 총수가 얘기한 거 이런 거죠. 단일 정당으로 되면 민주노동당 출신, 진보신당 출신, 국민참여당 출신들에게 어느 특정 지역구를 양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감동들 하는 거 봐요. 왜 감탄사들을 해가지고 이런 리액션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이 흥미가 돋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단일 정당을 하면 어느 특정 지역구를 양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 지역별로 다 공정한 룰에 근거해서 경선을 하자. 그럼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그럼 민주당 출신 지금 현역 의원이나 저처럼 현역은 아니지만 17대 국회의원들이 경선하면 다 이깁니다. 웬만한 지역에서 기반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길 사람은 제가 손꼽아 볼게요. 노회찬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상정이 이깁니다. 이정이 아슬아슬하게 집니다. 아, 그래요? 집니다. 지금 여론조사 돌려본 건 저요. 그 다음에 유시민 이깁니다. 요 정도쯤이 거의 다 나오는 숫자예요. 그 참여정부 대변인 했던 천호선. 우리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지역에서 모릅니다. 이재정 장관 어려워요. 그 다음에 200만 청와대 대변인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쪽 그 진보 진영에서 훨씬 더 이 사람들도 좀 챙겨갖고 국회의원 이번에 꼭 나와서 당선돼야 될 사람이다. 라고 챙기고 있지만
지역에서 경선을 붙으면 이재정 전 장관, 천호선 전 대변인 그 지역에서 뛰고 있었던 민주당 원외위원장들에게 경선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요. 예,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진보 진영에서 알고 있는 것과 지역의 구민들 그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천양지차예요.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서 계속 쓰던 사람을 아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를 들면 제 지역에 천호선 전 대변인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재정 장관 나와보라 그러세요. 여기서 상대가 될 사람들은 유시민, 그 노회찬, 심상정 이쯤이거든요. 전국구 인물만 되는군요. 그분들조차도 내가 지역을 바닥을 닦아놓고 끈끈한 인맥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과 그런 사람들도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 지역 들어온다는 얘기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 지역,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을 관리하고 있던 지역위원장들한테 거의 져요. 그리고 국민참여경선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참여경선이라고 국민들이 막 옵니다. 누가 오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민주당 당원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옵니다.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원들이 나오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뭐 심상정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무척 적어요. 그럼 당원의 숫자가 많았던 민주당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단일 정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계산이 있다. 뒷계산이 있다. 그리고 그 정당이 나중에 합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계파의 의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정당의 속성상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불리한 걸 이제 나머지 3당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3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합할 테니까 민주당하고 선거연대를 하자. 그럼 지역을 나누자. 그렇죠. 선거연대를 하려면 한 지역에 2명을 내놓으면 정봉주 지역에 정봉주와 또 그 진보 3당 중에서 한 사람 하나 내면 둘 다 떨어질 확률이 무척 높아요. 표를 찢어먹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우리는 너네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서울에 몇 개, 호남에 몇 개 이 지역을 딱 양보를 해라. 그럼 우리가 거기서 후보를 내겠다. 그러면 진보 3당 통합한 정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양쪽에서 이렇게 그 공천 갖고 붙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정리하면은 일단 호남 다선 의원들을 흔들어놓고 먼저 치고 나간 이런 그 내부적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그 진보신당이나 그 민주노동당하고 엮이는 문제 이런 걸 갖고 치열하게 셈법을 갖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자 여기서 예언 하나 해보죠.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가 일까요? 나머지 의원들일까요? 적당하게 절충을 합니다. 적당하게 절충을 하는데 아니 법은 통과를 못 시킵니다. 법은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면 홍준표가 이기는 거죠. 법은 통과 못 시키는데 홍준표 의원이 대표가 왜 통과 못 시키냐면 적극적으로서 당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서 국민 경선 비율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100% 국민 경선을 하지 말고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지역도 30% 놔두고 나머지 지역도 당원들도 한 20-30% 참여하는 그러한 국민 경선과 당원들의 입김을 반영한 경선을 하면 당신들이 유리할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절충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절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홍준표 대표가 이기는 거네요. 홍준표 대표가 이기는 거죠. 근데 이제 가는 과정까지 홍준표 대표가 요즘 몇 가지 그 실수를 했어요. 그런 좌충우돌적 이런 행태를 보이면 힘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독주하는 형태로 가면 친박 친이가 물밑으로 손을 잡은 상태에서 홍준표를 공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 홍준표 대표가 요즘은 발언도 즉흥적 발언 안 하잖아요. 써놓고 있잖아요. 농담 안 하고. 그 이제 측근들이 경고를 한 거거든요. 측근들이 경고를 한 거예요. 말 실수하면 이제 책 잡히니까 그럼 힘 빠진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적어놓은 대로 읽어요. 이런 데 나와서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전부 다 통합과 그다음 1대1 연대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1대1 연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1대1 연대로 갑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은 왜 던진 거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단일 정당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훨씬 더 역사적 그 의미가 있고 훨씬 더 통 큰 결단을 한 것 같은 이미지는 일단 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PSI 안 듣는 분들은요. 민주당이 훨씬 더 좋은 제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 진영의 약진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제 복합 정당 아니에요?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아니고
요 두 정당인데 이쪽 사람들이 그 진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정 의석을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